안녕하세요. 세상의 끌어당김 스토리를 소개하는 아카이브 나루입니다. 아무리 끌어당기려 해도 현실이 매번 벽처럼 나를 막아설 때가 있지 않나요? 상상 속에서는 분명 이루어졌는데 눈앞의 현실은 여전히 변하지 않은 것처럼 느껴질 때요. 이번에 소개해드릴 이야기는 끌어당김 법칙 속에서 1년 동안 방황했던 27살 여성분의 스토리입니다. 그녀의 인생이 바뀐 여정, 삶의 의미를 다시 찾아가는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그럼 지금 시작합니다. 현재 27살, 해외에 살고 있어요. 12년 동안 우울증에 시달리며 외롭고 고립된 삶을 살았어요. 이 모든 게 제 탓 같고 세상은 저를 피해자처럼 느끼게 만들었죠. 3년 전 저는 유럽으로 이주했어요. 도망치듯 떠나왔지만 마음 한구석엔 새로운 곳에서 희망을 품고 이주했었죠. 하지만 더 큰 위기가 찾아왔습니다. 건강은 더 악화되고 돈도 다 떨어졌고 공부하던 시험도 다 떨어졌어요. 무엇보다 6년 동안 사랑했던 사람과의 결별도 했죠. 이 모든 게 2023년도에 한꺼번에 일어났어요. 그 후 7개월 동안 저는 매일 방 안에 갇혀 살았어요. 거의 매일 다 끝내버리고 싶다는 생각뿐이었죠. 저는 완전히 길을 잃었어요. 정확히 기억해요. 2024년 7월 17일, 삶을 끝내버리려고 결심했던 순간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이건 내가 살고 싶은 인생이 아니야. 13살 때 저는 언젠가 성공하고 사랑받으며 행복한 어른이 될 거라고 믿었는데 20대 중반에 이미 모든 걸 잃은 채 무너져 있었죠. 해외에서 산다는 꿈의 절반은 잃었는데도 말이에요. 그리고 우연히 유튜브에서 조 디스펜자, 네빌 고다드의 클립을 발견하고 마치 블랙홀에 빠져들듯 책과 영상들을 찾아보게 되었어요. 마치 보물섬 지도를 찾은 듯한 느낌이었거든요. 영상들과 책을 보며 공통점으로 배운 건 사람들은 대부분 자신이 원하는 것이 외부에 있다고 생각한대요. 그게 바로 모든 고통의 시작이라는 것을 몰랐어요. 대부분 사람들은 돈, 사랑, 성공, 행복, 다 밖에서 얻어야 해 라고 생각하는 거죠. 즉, 원하는 걸 자기 바깥에 있다고 믿는 거죠. 하지만 네빌 고다드가 말하는 건 외부 현실은 내면의 상태를 거울처럼 보여줄 뿐이다 라는 겁니다. 즉, 우리가 외부에서 뭔가를 찾는다는 건 이미 내 안에 결핍이 있거나 나를 믿지 못하는 상태라는 뜻이에요. 자신의 개념을 바꾸면 세상도 바뀐다. 네빌 고다드가 한 말이죠. 그래서 저는 처음 2달 동안 그냥 제 안의 부정적인 믿음과 생각을 관찰했어요. 나는 누구라고 믿고 있을까? 그걸 적어보니 27년간 저는 만성 우울증이 있는 사람, 유럽까지 이주해서 실패한 사람이라고 스스로 라벨을 붙여 생각하고 있었더군요. 그래서 제 자신에 대한 이야기를 새로 썼어요. 나는 우울증을 극복한 사람이고 사람들에게 극복 스토리를 나눌 수 있는 사람이다. 사실 완벽하진 않았지만 일단 그렇게 적고 그냥 믿었어요. 포기하지 않고 계속 믿었습니다. 세상은 그렇게 쉽게 바뀌지는 않더라고요. 2025년 초, 현실에서는 또다시 많은 좌절이 있었어요. 마치 저를 시험하듯이요. 유럽 비자가 끝났고 우울증은 더 악화됐고 그래서 다시 끌어당긴 법칙을 더 파고들었죠. 여기서 자아에 대한 개념을 배웠어요. 처음 이 개념을 이해하고 받아들이기 어려웠어요. 인간은 자아에 묶여있고 그 자아가 우리의 생각, 믿음, 감각을 만들어 현실 세계에 투사한다고요. 예를 들어, 나는 공부를 잘 못해. 나는 착한 사람이야. 나는 키가 작아 무시받아. 이건 다 자아가 생각하고 부정적인 감정을 만든 거예요. 내가 누구라고 믿는 생각이요. 그런데 중요한 건 이건 진짜 나 자체가 아니라 나에 대한 생각일 뿐이에요. 자아는 역할을 맡은 배우 같아요. 연극에서 배우가 왕이나 공주 역할을 한다고 해도 그게 그 사람의 진짜 모습은 아니잖아요. 그 사람은 배우일 뿐이죠. 하지만 우리는 관찰자예요. 그 연극을 바라보고 있는 나 자신인 거죠. 예를 들어 슬플 때 내가 지금 슬프구나. 화가 날 땐
나 지금 화났네. 이렇게 내 감정이나 생각을 떨어져서 바라볼 수 있는 그 나가 바로 관찰자예요. 생각도, 감정도, 몸도 다 변하지만 그걸 알아차리는 나는 변하지 않아요. 그래서 조금 더 깊게 들어가면 나는 그 배우가 아니라 그 배우를 보고 있는 관객, 관찰자인 거죠. 그리고 관찰자 개념을 이해하면서 분리의 의미도 깨달았죠. 어떤 대상, 사물과의 감정 분리는 무심함이 아니라 자유인 거죠. 어떤 욕망과 절박함, 간절함으로부터의 해방이랄까요? 욕심과 절박함에서 벗어나는 그 자유로움을요. 그럼 제가 자아와 관찰자의 구분을 깨달은 뒤 그걸 실제로 끌어당김에 적용한 걸 알려드릴게요. 첫 번째, 패턴 깨기. 이게 가장 효과가 좋았어요. 우리 하루 대부분은 그냥 자동으로 흘러가요. 마치 오토파일럿이 켜진 것처럼요. 뇌가 효율적인 것을 좋아하듯이 우리가 자동 반응하는 자아를 멈추는 연습을 했어요. 예를 들어 매일 같은 길로 출근한다고 해봐요. 어디서 좌회전하고 언제 깜빡이를 넣고 이런 것들을 처음엔 신경 쓰지만 몇 번만 반복하면 그냥 자동으로 가게 돼요. 실제로 운전하는 건 잠재의식인 거죠. 두뇌는 에너지를 아끼기 위해 익숙한 길을 자동적으로 선택하듯이요. 우리 인생도 그냥 오토파일럿인 거예요. 이 오토파일럿 모드를 끄기 위해선 아주 작은 선택부터 달라져야 한다고 생각했어요. 예를 들어 항상 오른손으로 양치를 했다면 반대로 왼손으로 양치를 해본다거나 방 안의 물건 위치를 바꾼다거나 평상시에 했던 행동에서 벗어나는 행동을 해봤어요. 사소해 보이지만 뇌에게 지금 깨어 있어야 해 라고 시그널을 보내는 거죠. 그럼 옛날의 나는 점점 힘을 잃고 새로운 내가 들어올 공간이 생기는 거죠. 두 번째, 나의 새로운 습관을 적고 실행하기. 이제 새로운 내가 됐으니 새로운 나는 어떤 습관을 가졌는지 하나씩 적어보는 거예요. 저는 침착하고 여유로운 사람이 되고 싶었거든요. 그래서 저널에 이렇게 적어두었어요. 이야기할 때 상대방의 말을 끝까지 듣고 천천히 말하기. 길이 막혀도 짜증 부리지 않고 여유롭게 받아들이기. 그리고 이것들을 천천히 실행해 나갔습니다. 세 번째, 절박함 내려놓기. 절박하거나 지금 현실을 너무 바꾸고 싶을 땐 시각화를 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불안할 때 시각화를 하니 부족함에 집중되더라고요. 마치 자아가 불쑥 나타나서 통제하고 싶은 욕구를 마구 뿜어내더라고요. 대신 문득 누군가가 그리울 때나 몇 달 뒤에 제 모습을 떠올릴 때만 했어요. 예를 들어 인턴십 인터뷰가 잡혀 있었는데 거울 앞에서 정장 입은 제 모습을 저녁마다 상상했어요. 다음날 아침 인터넷 쇼핑으로 실제 정장을 샀죠. 아직 합격 통지서도 안 받았는데 말이죠. 그냥 재미로요. 그런데 신기하게도 인터뷰 보고 1시간 뒤 합격 문자를 받았습니다. 진짜 신기하지 않나요? 그래서 오히려 재미로 가볍게 하니까 완전히 관찰자 모드에서 끌어당겨졌어요. 결과를 만들어야 한다는 자아의 조급함을 내려놓고 이미 존재하는 상태를 느끼다는 식으로 유지했어요. 이제부터 1년 동안 바뀐 것들을 나열해 볼게요. 제일 빠르게 바뀐 건 인간관계였어요. 새로운 친구들을 많이 사귀었고요. 그 친구들이 한결같이 저에게 하는 말은 너랑 대화하면 마음이 너무 편해. 그리고 정장을 사면서 인턴십 합격했던 거 기억나시죠? 일자리를 찾아서 경제적으로 많이 안정되었어요. 그리고 지금은 꿈꾸던 도시의 석사 프로그램에 다시 들어갔어요. 인간관계도 많이 바뀌고 경제적 여유도 생기고 새로운 취미, 복싱도 시작했어요. 매일 방 안에 갇혀 지냈는데 지금은 매일 복싱장에 가네요. 그리고 가장 중요하고 기쁜 건 나 자신과의 관계가 완전히 달라졌어요. 이제는 우울하거나 불안한 걸 기억조차 못하겠어요. 나에 대한 믿음이 있으니 더 이상 불안할 필요가 없어진 거죠. 그래서 요즘 감사함을 자주 느끼며 살아요. 최악의 날이 올 때도 그 속에서 감사함을 찾고 살고 있어요. 더 이상 자아가 두려움에 반응을 할 필요가 없다는 걸 깨달으니 모든 것은 나로부터 비롯된다는 믿음이 확고해졌고 정신적으로 단단해졌어요.
저도 1년 동안 방황했어요. 오랫동안 내가 가지고 있는 믿음은 하룻밤에 바뀌지 않아요. 천천히 바꾸면 돼요. 여러분도 할 수 있습니다. 저도 했고요. 제 인생은 175도 변했습니다. 왜 180도가 아니라 175도냐고요? 앞으로 5만큼 더 바뀔 것들이 남아 있거든요. 이번 스토리 잘 들으셨나요? 1년 동안 그녀의 이야기는 진짜 나를 찾아가는 과정이었던 것 같아요. 현실은 내 마음의 거울이라는 점이 인상 깊었어요. 내 생각과 감정이 세상에 투영된다는 걸요. 거울 안에 비친 내 모습이 바뀌길 기다리지 말고 내가 바뀌면 바로 거울에 비친 모습이 바뀌는 것처럼요. 오늘도 관찰자의 자리에서 여러분만의 멋진 끌어당김을 경험해보세요. 더 많은 스토리가 궁금하시다면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 해주세요.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